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원래 어제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배경음악을 한번 깔아보고 녹화를 해봤는데 이 처음 시도해보는 건데 배경음악이 너무 크게 들려서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낮에 좀 빨리 하나를 더 녹화해서 올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틀었습니다. 원래 주제가 이제 장수의 결정 요인이었어요. 생활습관 요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장수를 하는가? 뭐 이렇게 하면 장수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뉴스 보면 오래 살려면 적게 먹어라. 소량보다 이것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하는데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을 섭취하라고 하죠. 이거 고기에 있는 거죠. 생선에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오래 산다 해서 장수 비결 7가지. 뭐 각각 하나하나씩 다 근거가 있는 얘기겠죠. 뭐 햇볕 비타민을 쬐라. 심장을 뛰게 하라.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리고 노년에 중요한 건 태도. 젊다고 생각하면 장수한다. 이래서 대만 치매 치료 전문가 류슈즈라는 신경과 전문의가 책을 하나 냈대요. 근데 이제 연구 결과를 다양하게 소개하는데 뭐 자기가 생각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면 더 오래 살고 뭐 긍정적 태도를 가지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책을 저도 언젠가 한번 내보고 싶은데 그냥 막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좀 이렇게 근거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의학에서는 좀 논문이죠. 그게 근거 중심 의학이고 에비던스 베이스드 진료.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제가 오늘 좀 어디서 들었는데 그 검증되지 않은 건강 정보가 유튜브 특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효과가 있더라. 근데 그런 게 효과가 있으면은 사실 에비던스로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에비던스가 없는 거죠, 논문이. 그런 경우는 이제 시중에서 민간요법처럼 할 수도 있는데 대학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대학병원은. 그리고 사실 진짜 좀 제대로 하는 의사는 좀 그런 치료는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경험적 비방은 사실 양의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의학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 이제 수술이나 이렇게 개인의 어떤 경험이 쌓여서 잘하게 되는 건 물론 있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러닝 커브가 지나가면 평탄화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다만 그 뭐 진단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떤 지적 능력이 쓰일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뭘 낼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논문을.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논문은 Exceptional Longevity in Men이라고 해서 이게 2008년에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나왔어요.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에서 하는 저널인데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생존 분석을 써서 해저드 레이시오 위험비라는 걸 계산했는데 BMI가 25에서 29.9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죠. 근데 30이 넘으면 미국에서 비만의 기준은 30입니다. 그 전에는 과체중이에요. 25에서 30. 우리나라는 23에서 25가 과체중이고 25 이상이면 비만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더 관대한 거죠. 그래서 30이 넘으면 통계적으로 한 44% 정도 더 증가하죠. 위험이. 한 10%에서 95% 신뢰 구간이 90% 정도. 아, 이게 한 44% 정도 더 오래 못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혈압이 있으면 한 28% 정도 오래 더 못 살고 이거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당뇨가 있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86% 정도 더 오래 못 살았고 빨리 죽었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나 이제 협심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고 과거에 담배를 폈거나 현재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은 한 2배 정도까지도 더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더 못 살았다는 거죠. 그 올해. 그 다음에 술은 뭐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고요. 운동을 한 달에 한 번에서 네 번 하거나 일주일에 두 번에서 네 번 하거나 일주일에 5번 이상 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망률이 크게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오래 살았죠. 근데 한 달에 한 번에서 네 번 하는 거하고 일주일에 두 번에서 네 번 하는 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일주일에 5번 이상 하면 오히려 조금 늘어났죠. 약간 0.72보다 0.8에. 그러니까 위험이 약간 늘어난 거죠. 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에서 네 번 정도.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두 번에서 네 번 정도까지 운동하는 건 괜찮은데 그 이상 하면 오히려 조금 안 좋구나 건강에. 어쨌든 장수하는데 도움은 되는구나 운동하는 게. 담배 피면 장수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고혈압 당뇨도 장수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살찐 거는 30이 넘는 비만이면 BMI가 이거 별로 좋지 않다. 많이 좋지 않다. 그 외에는 크게 다른 영향은 없었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 논문은 Lifestyle Factors of People with Exceptional Longevity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2011년에 실린 거예요. 이것도 좋은 논문인데 굉장히 대중적인 미국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사용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국건형 자료고 국민건강 영양조사 이게 매우 오래 산 사람 이게 아주 오래 산 사람들의 경우에 어떤 요인이 달랐는지 통계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0.05 아래면은 유의한 건데
역시 BMI가 30 넘는 비만이면 남자에서는 오래 못 살았죠. 여자에서도 오래 못 살았죠. 통계적으로 유의했죠. 다만 여자에서는 과체중, 그러니까 BMI가 25에서 29.9 사이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확연히 오래 살았죠.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과체중이면 오히려 오래 사는구나, 정상 체중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 피면 여전히 통계적으로 남자에서 오래 못 살았죠. 그 다음에 이거 레귤라 모더레이트 피지컬 액티비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신체 활동을 하는 게 오래 못 살았다고 돼 있고 통계적으로 약간 마지널한데 0.07이니까 이거 좀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좀 컨파운딩이나 그러니까 혼란 변수나 이렇게 뭐 선택 편향 같은 게 보정이 하나도 안 돼서 이런 역학적 연구 결과는 좀 주의를 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거랑 다 상반되죠. 지금 다른 연구 결과들이랑.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유의하지 않았어요. 이 연구 자체가 약간 단면 연구라서 크로스 섹셔널 통계적 막 그런 어떤 엄청 엄밀한 역학 연구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논문이 물론 시사하는 바는 있지만 이렇게 좀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논문에서는 비만이면 오래 못 살지만 여성에서는 과체중인 경우에 오히려 오래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고 담배 피는 경우에 남자에서는 오래 못 살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다음 논문은 요거는 이제 Cardiovascular Risk Factors and Lifestyle Behavior in Relation to Longevity, 멘델리안 랜더미제이션이라는 아주 획기적인 기법을 사용했어요. 이거는 인과 추론을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방법론이죠. 최신식의 2020년에 출판됐어요. 좋은 저널이에요. 보시면은 요거 하나 보시면 되는데, 이거죠. 포레스트 플랫.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타입 2 DM, 그러니까 타입 2 당뇨병, 2형 당뇨병인 경우에 오래 못 살고, 내당 능장애라고 해서 당뇨 전 단계인 경우 오래 못 살고. 다만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았죠. 이 가로바가 95% 신뢰 구간인데 요게 요 2를 포함하지 않아야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예요. 타입 2형 당뇨는 확실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오래 못 살았죠. 수축기 고혈압, 이완기 고혈압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오래 못 살았어요. 0.96, 0.95, 한 5% 정도 오래 못 살고 6%, 4% 정도 오래 못 살았죠. 그 다음에 한 12% 정도 오래 못 살았죠. 2형 당뇨는.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한 25% 정도 오래 못 살았대요. 확률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이건 확연히 23%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오래 살았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높으면 한 20% 정도 오래 못 살았다고 하고, 이 기준치가 다 있어요. 이거는 고지혈증은 BMI가 오버웨이트, 과체중이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오래 못 살았다고 하죠. 근데 이거는 남자 여자 아까 구분해서 보면 여자는 오히려 그 베네피셜한 이익이 있었죠. 그래서 이건 남녀 구분을 해서 다시 해봐야 되고, 담배 같은 경우에 확연히 오래 못 살았는데 한 25% 정도 확률적으로 오래 못 살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moderate to vigorous physical activity인데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 확연히 좀 오래 살았는데 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죠. 이 긴 바가 1을 포함하죠. 이거는 좀 샘플 사이즈가 많아지면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샘플 사이즈가 5개인가요? SNP가 5개밖에 없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세덴타리 비헤이비어도 좀 통계 그 N수가 많아지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결과가. 지금 빈둥빈둥 노는 게 세덴타리 비헤이비어죠. 이게 누워있는 생활 양식 약간 좀 느릿느릿. 근데 그것도 오래 살았죠. 요거는 좀 나중에 다시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마시면 알코올 컨섬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오래 못 살았고, 그 알코올 중독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오래 못 살았고, 커피를 마신 경우에 오래 못 살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N수가 적어서 얘네들도 이것도 특히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커피는 저는 베네피셜하다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건강에 이득이 있다고, 위암하고 위궤양 같은 거 빼면. 그 다음에 불면 같은 경우에 불면이 있으면 오래 못 살았고, 그 다음에 잠을 많이 잘수록 오래 살았고, 확연하게 오래 살았죠.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거의 유의하죠. 그 다음에 잠을 짧게 자면 오래 못 살고 잠을 길게 자면 꽤 오래 살았다. 그 다음에 교육을 많이 받으면 확연하게 오래 살았죠. 지금 교육을 많이 받은 경우에 에듀케이션은. 그래서 고등교육을 많이 받으면 확연하게 오래 산다. 한 1.6배에서 1.64배 정도 오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64% 정도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오래 사냐 안 사냐 기준으로 본 거죠. 이거는. 그런데 오래 살더라 한 64% 더 많이. 이 오래 산다 기준은 아마 이게 90세가 넘게 사는 경우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3개의 논문을 봤고,
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비만이 하면 오래 못 살고 뭐 담배 피우면 오래 못 살고 그다음에 운동 많이 규칙적으로 하면 오래 살고 뭐 이런 걸 봤고 여기서는 비만한 경우에 남녀가 달랐다. 여자는 과체중인 경우에 오래 살았다. 오히려 반대로. 비만인 경우에 30이 넘는 경우에 BMI가 둘 다 오래 못 살았다. 그리고 담배 피는 경우 오래 못 살았다. 그다음에 이 마지막 논문은 좀 많이 연구 결과가 많은데 무슨 만성병 있으면 다 오래 못 살았는데 뭐 고혈압이니 당뇨니 뭐 고지혈증이니 뭐 과체중이니 담배 피면 오래 못 살고 술 마셔도 오래 못 살고 잠을 많이 자면 좀 오래 살더라. 그다음에 신체 활동을 좀 많이 하면 오래 살고 확연히 고등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오래 살더라. 이건 뭐 건강 정보를 접하거나 아무래도 건강 행태가 좀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아니면은 뭐 셀렉션 그러니까 선택 편향도 있을 수 있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유전적 인자가 좀 우수할 수도 있죠. 아무래도 뭐 이런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을 테니까 아마 그런 게 좀 이렇게 가문의 대를 이어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개 논문을 봤고,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이게 치매에 미치는 영향이 아까 있다고 했죠. 여기 그 대만 그 신경과 의사 류슈지가 쓴 거에. 그래서 그런 치매 영향이나 이런 것도 한 10부작 정도로 나눠서 여러 가지 측면을 좀 살펴볼게요. 어떻게 해야 오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치매 안 걸리고 오래 살 수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